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2018년 제2회 유통관리사 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좀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통 경로상의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러는데요. 먼저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2번 정답부터 보면 정답 2번입니다. 2번 유통업체의 규모에 따른 힘이 감소하면서 한번 끊을게요. 유통업체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업체가 굉장히 거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통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통업체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규모에 따른 힘이 증가하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면서 유통경로 내 갈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면 그만큼 견제나 경쟁이 심해지죠. 갈등도 증가. 거의 사라진 상태가 아니고요. 점점 갈등도 증가. 힘이 증가되는 만큼 갈등도 증가합니다. 그 개념 비례관계로서 그 개념 좀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장들 다 맞는 말인데 1번 맞는 말입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가 상호 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A 업체는 B 업체에게 어떤 걸 기대고 있고 B 업체는 A 업체에게 특정 어떤 걸 기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서로가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랑 우리가 갈등 생길 일은 없잖아요. 연인 사이나 가족끼리나 어떤 그 끈끈하고 유대관계가 깊은 사이끼리 더 어떤 기대가 많다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5번도 보시면요.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이 본부에 상권 보장을 요구할 때 상권 보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동네는 우리 매장만 오픈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가맹점주분들이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백다방을 이제 본사로부터 백다방을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홍대에 내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홍대라는 상권은 본사에서도 되게 들어가고 싶은 장사를 하고 싶은 어떤 그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맹점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유범진 이 점주 제가 이거 차릴 거니까 저만 있게 해주시고 다른 점주들 다른 사람들 가게 못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 못 내주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백다방 본사에서도 들어오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어떤 특정 하나의 지역이 교집합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영역이 부딪힌다.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영역 불일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번 보실게요.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VMI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VMI가 뭔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라고 하는데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인데 잘 보시면은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입니다. 먼저 공급자가 누군지부터 포인트를 가져갈게요. 공급자 2포인트입니다.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상 이렇게 두 업체가 있고요. 이 두 업체가 주도해서 재고를 관리하는 건데 누구의 재고냐면요. 소매상의 재고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소매상의 재고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두 주체가 혹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주체가 재고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재고죠? 네. 소매상의 재고. 따라서 이 VMI가 발전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매상의 판매 실적이 제조업체 즉 공급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매업체가 말해주지 않아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 부족한 재고를 제조업자나 도매상, 즉 공급자가 알아서 보충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매상 입장에서는 일일이 재고 관리나 재고를 발주하는 어떠한 그런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주력 업무인 소매상에 대한 판매, 소매상에 대한 마케팅을 더욱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발전된 어떤 업무 방식입니다. 그 개념으로 바로 문제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던 방식이 소매업체에 의한 실시간 발주에 따른 조달 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문장을 새롭게 맞는 문장을 바꾼다면 일단 주체가 바뀌었어요. 제조업체와 도매업체와 소매업의 위치가 바뀌긴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가져갈게요. 소매업체가 관리하던 재고 관리 또 그에 따른 발주 방식이 전부 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체, 도매상 즉 공급자가 대신 재고 관리도 해주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물건도 보충해주고 그러니 물건은 알아서 보충해주니까 소매상 입장에서는 매번 발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발주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물품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1번에 발주에 따른 조달망을 가지는 것은 틀린 거죠. 공급자가 관리해주고 공급자가 실시간 정보를 통해 보충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가져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유통과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한 영향입니다. 유통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영향. 유통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문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유통과 관련된 개념이 또 튀어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입니다. IT 발전 덕분에 소매업체에서 취급하는 밑줄입니다. 최소 유지 상품 단위 SKU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요. 감소란 말을 증가로 바꿔주세요. 요 감소란 말을요. 증가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먼저 SKU가 뭔지 보겠습니다. SKU는요. 최소 유지 상품 단위라는 말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skip, stop, keeping, 그 다음에 유닛 이라고 최소 유지 상품 단위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의류업체에서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스몰 사이즈,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등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크게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여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소매업의 과학적 상품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 증대되고 있다. 네, 4번입니다. 최근 국내 유통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옳지 않은 거 틀렸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이마트, 우리 PB라고 해서 PB라고 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개별 상품, 개별 브랜드. 더 구체적으로 유통업체 브랜드예요. 유통업체가 기획하고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건 자신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유통을 하는 건데 PB 상품이 굉장히 요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에 노브랜드 있죠. 노브랜드 있고요. GS에서 만든 유어스라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GS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자체적으로 개발
그러니까 기획 개발해가지고 제조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한 다음에 제작해서 유통한 다음에 다시 자신들이 파는 물건인데요. 이처럼 제조업자 그다음에 GS나 이마트 같은 소매업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도매업자끼리는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색깔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합니다. 이마트도 트레이더스라는 걸로 해서 박스 단위로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도매 단위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각각의 역할이 점점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차 모호해지고 있나요? 그렇죠. 모호해지고 있다. 모호해지고 있다. 네, 모호성을 띄면 모호성. 모호해지고 있다. 모호해지고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5번 틀렸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네, 5번입니다.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체인사업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합형 체인사업인데 체인사업 종류 4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체인사업. 네. 참고로 체인사업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거 전부 다인데 조합형, 임의가맹점형, 프랜차이즈형, 직영점형, 자발적 체인인데요. 5번의 자발적 체인은 X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직영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형. 그 다음에 이제 조합형. 그 다음에 임의 가맹점형 4가지로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임의 가맹점형. 그런데 먼저 직영점은요 이렇게 본사가 직접 운영, 본사 직접 운영.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있나요? 아니요.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건 말 그대로 키워드가 뭐죠? 네, 본사. 본사를 가맹본부라고 합니다.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본부 말고 지점. 얘를 가맹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 그 운영을 원하는 사람한테 일정의 로열티를 받고서 어떤 제조법 레시피나 어떤 각종 운영 노하우들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수를 해서 그 전수받은 걸로 프랜차이즈의 방침대로 운영해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이제 조합형이 있는데요. 조합형은요, 말 그대로 조합형과 임의가맹점은요, 문제에 나온 것처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이 맞습니다. 공동으로요. 공동으로 3가지를 합니다.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구매, 그리고 공동사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2가지가 구분돼요. 조합형의 경우는 누구와 누가 여기서 나온 대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할 즉 소매점끼리고요. 네. 소매점끼리고요. 그 다음에 임의 가맹점형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도 둘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되면은 본사와 가맹점 관계에서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건 프랜차이즈 기반으로 딱 봤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서로가 공동 판매, 공동 구매, 공동 공동 활용, 공동 사용 여기 나온 거는 뭐죠? 공동 시설 활용인데 시설 사용, 네, 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주체입니다. 즉 조합형 체인 사업과 임의 가맹점 체인 사업은 공통점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판매, 구매, 시설 등의 사용은 함께한다는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주체가 조합형은 소매점끼리만, 임의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점끼리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영상 멈춰주시고 정리 한번 꼭 해주세요.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볼게요.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상 문제 지금 나왔죠? 도매상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같이 볼게요.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같이 볼게요. 소매상들이 진열 도매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진열 도매상 밑줄입니다. 진열 도매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열을 해주는 도매상이에요. 진열 도매상은 진열을 해주는 도매상. 네. 진열을 대신 해주는 도매상. 이게 끝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원래는 물건들이 입고가 되면은 소매상들이 수량 파악하고 이제 자기 매장들에 이제 진열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진열 도매상은 자신들이 직접 물건도 가지고 와주고 진열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왜 진열까지 해줄까요? 잘 팔리는 물건이니까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잘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요. 잘 팔리는 물건은 소매상들이 자기네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오히려 가지러 옵니다. 하여튼 잘 안 팔리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매장 진열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소매상들은 괜히 막 그 자리 차지하니까 또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이 가지고 와서 진열까지 싹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인기 품목이라고만 정리해주면 끝. 비인기 품목 좋습니다. 네. 나머지 도매상 한번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현금거래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현금거래 조건으로 현금거래 도매상 밑줄이고요. 현금거래 조건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2번입니다. 트럭 도매상 밑줄이고요. 한정된 제품을 말 그대로 한정된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 트럭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뭐까지요? 끝에 줄의 밑줄입니다. 직접 제품을 운송, 배달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별표 1개 부탁드릴게요. 직송 도매상 밑줄입니다. 소매상의 주문을 받으면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한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직송 도매상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직송 도매상에다가 직송 도매상은 주로 이제 물품의 어떤 그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재를 취급할 때는 직송도매상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직송도매상. 그래서 직송도매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매상이 물건을 전부 다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아직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자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도매상에 전화해서 물건 어디로 보내달라 그러면 생산자가 직접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5번도요. 제조업자 도매상은 독립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도매상이 아니라 물줄입니다.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한 도매상이다. 네, 제조업자가 제조도 할 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도매업까지 한다는 겁니다. 끝.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문제죠.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잘 보시면은 효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같이 볼게요. 아래 일상자는 유통의 어떤 효용에 관한 내용인가? 먼저 이거는 문제 먼저 보실게요.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생산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중간상들은 적절한 곳에 물류센터와 도소매상을 설치하여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 등을 강화하고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 밑줄입니다. 소비자 편의에 맞는 장소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유통의 효용 중에 어떤 효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 밑줄했죠? 이거는 뭔가요? 운송이에요. 운송이라는 물류 기능이 운반을 빨리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디든 갖다 줄 수 있는 적시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운송은요. 말 그대로 효용을 창출해요. 효용. 즉 이용하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장소적 효용. 장소적 효용이 되겠습니다. 장소적 효용.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합니다. 정답은요. 장소 효용 5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효용이라는 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소 효용 말고도요. 네, 유통의 효용.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관 있죠? 보관은 뭐야? 시간적 효용. 시간적 효용. 네. 즉 보관 창고를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지어놓고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꼭 공장까지 오지 않고 자기네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시간의 절약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도 있죠. 어떤 계약인데 계약 같은 건데 유통에서 계약은 아시겠지만 상류에 속해서 상류. 보관이나 운송은 물류에 속했죠. 계약은 요거는 계약은 이제 말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네.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소유 효용.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에서 포장인데요. 포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포장이 있고 소포장이 있습니다. 대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박스에 막 500개씩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한 10개 들이로 5개 들이로 20개 들이로 나눠서 포장을 하게 되면 비로소 누구한테 갈 수 있는 물건이요? 소매점의 소비자한테 물건이 판매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대포장에서 소포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거예요? 형태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적당하다. 형태 효용. 예. 형태 효용이라고 합니다. 형태 효용. 예. 이렇게 좀 효용에 관한 것도 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몇 개만 가져가 주세요. 현재 이것만 가져가도 예. 운송은 장소적 효용이고요. 예.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의 존재 효용은 X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번은 아예 X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8번부터는 핵심 정리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